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뜸 이 씨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시장에서 옷 사신 거죠? 어머님 입으시는 옷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저희 친정 엄마 좀 보세요. 누가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겠어요? 나는 이 옷도 좋은데 그래도 아끼는 옷 입고 나온 거야. 그러게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맨날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사 입으시죠? 얘,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나는 너희들 집 사주려고 가진 돈 다 내줬다. 그래서요? 이제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받을 땐 신나서 받아놓고 이제 돈 떨어지니까 시댁도 아니라 그 말이니?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진우야, 솔직히 아내 말 틀린 말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대접받길 원해요? 진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돈 없다고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너 키워주고 결혼할 때 너 잘 되라고 가진 돈 다 지원해줬잖아.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 그걸로 빚 갚으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이제 각자 인생 각자 챙기는 걸로 해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이춘자 씨입니다. 약 30년 전 이 씨와 남편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단칸방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낼 돈도 부족해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녹록지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여보, 우리 힘들어도 서로 믿고 살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남편 김철수 씨의 다짐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아들 진우가 태어났죠.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그 순간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 그래? 우리가 아끼면 진우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부는 더욱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기술을 익혔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기술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씨와 남편은 직접 소규모 부품 공장을 차렸습니다. 이 씨 역시 공장 뒤편 사무실에서 격리 업무를 도우며 밤낮 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의 기술력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공장이 안정되자 부부는 여전히 사치 없이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가정은 안정되었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명품은커녕 외식조차 하지 않으며 부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씨 부부가 여전히 가난한 줄 알 정도였습니다. 이 씨 부부가 이렇게 아끼고 사는 이유는 예전부터 아끼며 살던 습관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 진우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의 절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궁상맞게 여기며 허영을 동경하기 시작했죠.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 명품 옷을 입고 최신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 남들처럼 좋은 거 좀 입고 다니세요. 창피해요. 이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위안하며 아들의 요구에 가능한 한 맞춰주려 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옷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었죠. 하지만 아들의 눈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부모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언젠가는 아들도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 아들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로 남편은 여전히 공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쌓이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이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회사원이 된 아들은 가끔 병원에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죠. 아들이 바쁜 걸 이해한다며 이 씨는 혼자서 남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남편은 조용히 이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무슨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이 씨는 급히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이 씨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우가 결혼하면 그때 1억만 지원해주고 줄 돈 없다고 잡았대. 이 씨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집 사무실 2번째 서랍을 열어봐. 아무 말 말고 내가 오늘 한 말은 꼭 지켜줘.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낫기나 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 씨는 끝까지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유언인 만큼 이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 씨는 말 그대로 혼이 빠진 것 같았죠. 홀로 남은 이 씨는 남편의 공장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면서 이 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한 2번째 서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유품들을 챙기며 간간히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이 씨에게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말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 미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미영이라고 해요. 며느리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씨의 집을 둘러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이 씨의 눈에 들어왔죠. 그래, 언제부터 만났니? 이 씨가 물었습니다. 8개월 됐어요. 회사 동료였는데 마음이 맞아서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만났다는 말이었죠.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이 씨는 서둘러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거실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데 살면서 가구라도 좀 바꾸시지. 전부 낡은 것들 뿐이네. 이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모른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갑자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필요한데 어머님께선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씨는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다니 게다가 당연히 지원받을 것이라는 태도에 기분이 언짢았죠. 지원? 돈 말하는 거니? 이에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좋은 집을 봐놨거든요. 계약금을 어서 넣어야 해서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저희는 한 3억 정도 생각 중인데. 3억?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3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다니.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이 씨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있으시죠? 아버님이 공장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간 이 씨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글쎄, 1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1억요, 그거론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 남은 건 없으셨어요? 이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입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내 정신을 차린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하고 빚도 갚느라 돈도 많이 들어갔어. 1억이 내가 줄 수 있는 전 재산이야.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이 씨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 아들이 찾아왔을 때 이 씨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조언대로 정확히 1억만 준비했습니다. 이게 엄마 가진 전부다. 더는 못 도와준다. 이게 다예요? 아빠 공장 판 돈은요? 아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없어.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했고 이 씨가 준 1억으로 작은 아파트 대출을 받아 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감사하다며 연락도 하고 며느리는 이 씨에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이 씨는 아들 부부의 새 집에 놀러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 씨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 아들네에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금방 갈 거야. 반찬만 좀 두고 갈게. 이 씨는 준비해간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먹지도 않아요. 다 그냥 가져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이 씨가 찾아가면 집안 분위기는 매번 싸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연락하고 기웃거리시는데 나 너무 불안해. 나이 먹고 우리한테 빌붙으시려고 눈치 보시는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돈도 없으시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이러다 진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 여보, 진짜 그러지 마. 나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1억 준 걸로 생색내고 같이 살자고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알아. 내가 잘 말해볼게. 나도 우리 엄마랑 사는 거 싫어. 이 씨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충격을 받은 채 이 씨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이 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생일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이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씨의 생일을 기념해 셋이서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뜸 이 씨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시장에서 옷 사신 거죠? 어머님 입으시는 옷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저희 친정 엄마 좀 보세요. 누가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겠어요? 나는 이 옷도 좋은데 그래도 아끼는 옷 입고 나온 거야. 그러게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맨날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사 입으시죠. 이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비싼 옷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당하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그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얘,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나는 너희들 집 사주려고 가진 돈 다 내줬다.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이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로서 대접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죠.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란 말이니?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그러나 아들은 버릇없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기는커녕 되려 이 씨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솔직히 아내 말 틀린 말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대접받길 원해요? 맞아요. 우리도 애 낳고 키우는 것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해요.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내가 돈 없다고 너희한테 뭐 하나 요구한 적 있니? 말은 안 해도 다 알죠. 나이 드시면 결국 우리한테 기대실 거잖아요.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키워주고 결혼할 때 너 잘 되라고 가진 돈 다 지원해줬잖니?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 그걸로 빚 갚으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아들은 일어서며 이 씨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요, 엄마 부양할 생각 없어요. 이제 각자 인생 각자 챙기는 걸로 해요.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세요. 결혼했으니 저도 제 가족 챙겨야겠어요. 이 씨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충격과 분노가 쌓인 이 씨는 남편의 유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의 말이 맞았어. 식당에서 벌어진 모욕적인 상황 이후 이 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와 방 한편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가 목까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서랍을 열어볼 때였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재의 문을 열자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책상 옆 서랍장으로 다가간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류들이 있었지만 이 씨는 남편의 말처럼 서랍 안쪽 깊숙한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당기자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들과 문서 봉투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먼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땅 문서 봉투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상가 건물 문서까지 있었죠. 이 씨는 그 문서들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자필로 쓰여진 유언장이었습니다. 나는 이 서랍 안의 모든 서류와 함께 내 소유의 건물과 예금을 아내 이춘자에게 남기고자 한다. 이 사실은 나의 사망 후 아내가 이 서랍을 열어보게 될 때 알게 될 것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아마도 아들 때문일 거고 내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겠지. 당신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아들에게 너무 약했잖아. 혹시 당신이 아들에게 모든 걸 넘길까봐 걱정이 됐어.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이야.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1년 전 남편의 병실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진우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주는 게 맞죠. 남편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순진해서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나? 자식이라고 다 내 맘이 같지 않아? 늙어서 돈은 쓰려고 있는 게 아니야. 지키려고 있는 거지. 홀랑 다 줬다가 외면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혹여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부모한테 돈 나올 구멍 없다고 외면하면 그땐 확연 끊어버려. 그렇게 이 씨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따르기로 약속했던 것이었죠. 이 씨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편지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안 거예요? 그날 밤 이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잠깐 시간 되니? 미영이랑 같이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식당에서의 사건 때문인지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 걱정 마. 그날 일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2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며 이 씨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둘 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는 준비해둔 차를 내오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많이 생각해봤어.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너희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멀리 이사하기로 했어. 이사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살기 편한 곳으로 갈 거야. 더는 너희 집에 찾아가지도 신세지지도 않을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 씨는 미묘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가 떠나기로 한 것이 오히려 반가운 듯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갑자기 이사 가실 수 있어요? 돈은요? 며느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그냥 화가 나서.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너희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각자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가족끼리 너무 가까이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씨는 그들의 태도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참 다행이구나.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말을 하고 며느리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그때 일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투닥거릴 때도 있는 거죠. 이사 잘 가시고 종종 안부 전화할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은 이 씨가 떠난다는 사실에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보한 이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재산 상속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찾아가 이 씨의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기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 씨는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마음은 섭섭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 씨는 서울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당일 이 씨는 택시에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로얄층에 위치한 이 씨의 집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주상복합이라 1층부터 3층까지는 백화점과 마트,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와, 여기가 내 집이라니.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 편안한 침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사하고 몇 달 동안 이 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옷을 사 입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옷을 사 입던 이 씨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새롭게 손질하고 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아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큰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사신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거기 살고 있어.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1억이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며느리도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구나. 시간 되니? 그날 저녁 이 씨는 고급 레스토랑에 일찍 도착해 좋은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까지 한 이 씨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돈이 생기신 거예요? 어떻게 서울에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버지가요?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유언이라뇨? 진우야, 내 아버지는 우릴 위해 재산을 따로 준비했어. 너한테는 우선 1억만 주고 나머지는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부모 재산은 당연히 자식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치사하게 혼자 다 하실 건 아니시죠? 당연히 저희한테도 반 주실 거죠? 이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가 번 건 하나도 없지 않니?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내 돈인데 왜 당연히 너희 돈이야?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이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속인 건 미안하지만 안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주려고 했어. 내 아빠도 동의했고. 근데 너희는 내가 돈이 다 없어지니까 1년도 안 돼서 태도가 싹 바뀌더니 며느리는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냐고 하질 않나? 아들이라는 놈도 엄마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결혼했으니 지 가족만 챙기겠다고 하질 않나? 이 상황이 참 웃기지 않니?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만 이럴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살아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이제부터 엄마 평생 모시고 살게요. 이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난 이제 너희랑 전처럼 살 생각 없어. 이번 기회에 너희 진심을 똑똑히 알았거든. 부모가 돈 없다고 버리는 자식이면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릴란다. 레스토랑을 나온 이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씨는 여행사에서 패키지를 예약하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외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고급 가구와 소품들로 집을 꾸몄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어색했지만 곧 그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씨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익명으로 큰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느 날 이 씨는 아파트 로비에서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로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니?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늙어서 내 몸 건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네가 알려줬잖니? 너희한테는 절대 안 줄 거다. 이 씨는 아들을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받고 끝내 버림받은 사실이 슬프긴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지금이 훨씬 낫지. 진우도 언젠가 부모가 되고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되겠지. 물론 그땐 너무 늦었겠지만. 비록 자식에게 상처받은 이 씨였지만 이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자식만 생각하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이 씨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